오늘도 거울 앞에서 깊어진 얼굴 주름, 눈가에 잔주름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더 깊어졌구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김정훈 현역 피부과 의사로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니 머리 감을 때 이것 한 방울로 2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내 피부가 왜 이렇게 탱탱하지? 머리를 감고 나서 내 머릿결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그리고 친구, 가족들에게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냐는 소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진료한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환자분은 깊은 이마 주름 때문에 늘 모자를 쓰고 다니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방법을 2주만 실천하셨더니 원장님, 이제는 주름이 옅어져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대전 중구에 사시는 74세 정영자 환자분은 목주름이 고민이셨는데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신 뒤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봐요. 라며 웃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집에 있는 꿀 한 방울인데요. 오늘 이 영상은 얼굴 주름, 목주름, 푸석한 머릿결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영상 후반에는 어느 집 주방에 하나씩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어떻게 우리 피부를 이렇게 젊어지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제가 70대가 되어서도 환자분들한테 원장님은 정말 나이가 안 들어 보이네요 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 꿀 때문입니다. 꿀은 정말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잃는 것이 바로 수분이에요.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하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도 떨어지죠. 그런데 꿀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우리 피부에 꾹꾹 저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작은 물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항산화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해요. 사과를 깎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산화 현상인데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산화가 됩니다. 그런데 꿀의 항산화 성분이 이런 산화를 막아주니까 피부가 젊게 유지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꿀은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꿀 속에는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아미노산이 우리 피부 세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꿀을 꾸준히 바르면 낡은 피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롭고 건강한 피부 세포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마치 집을 새로 단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꿀 한 방울이면 고가의 화장품 부럽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요즘 시중에 나오는 비싼 화장품들도 결국은 꿀에서 나오는 이런 효과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비싼 화학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을 쓸까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인 꿀을 쓰면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례를 많이 봤어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68세이신 박순자 어르신은 이마 주름이 정말 깊으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고 외출할 때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꿀 마사지를 2주만 하셨는데도 변화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주름이 옅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이제는 주름이 옅어져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모자 없이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꿀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짜 꿀도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천연 벌꿀을 구입하세요. 색깔이 너무 투명하지 않고 약간 황금빛이 도는 것이 좋아요. 꿀을 얼굴에 바르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손바닥에 꿀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살짝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문지르면 안 돼요. 살살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세요. 특히 주름이 많은 이마, 눈가, 입가 부분은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요. 목 부분도 잊으면 안 돼요. 목주름도 나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부분이거든요. 꿀을 목에 바를 때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살살 발라 올려주세요. 마치 목을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두피에도 꿀을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윤기가 없어지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꿀을 두피에 살살 발라주고 마사지해주면 모근이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아와요. 다만 꿀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혹시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에 조금 발라보고 하루 정도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렵다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꿀 알레르기는 그리 흔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매일 실천하는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 머리 감기 전에 꿀을 발라줘요. 덕분에 70대인데도 피부과 의사라는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원장님은 정말 동안이시네요 라고 하실 때마다 뿌듯하거든요. 꿀과 함께 쓰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바로 올리브 오일이에요. 꿀에 올리브 오일 한두 방울을 섞어서 사용하면 보습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올리브 오일도 천연 성분이라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깊숙한 보습을 해주거든요.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이 조합이 정말 좋아요. 머리 감기 전 5분만 투자해서 꿀로 젊음을 되찾으세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놀라우실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머리 감기 전 루틴을 실천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꿀을 어떻게 머리 감기 전 루틴에 활용하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방법 그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집에 있는 꿀 한 병이면 끝이에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싼 제품도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에 드시던 꿀이면 충분합니다. 단계별로 설명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 머리 감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샴푸를 하기 전에 손바닥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너무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정말 한 방울이면 돼요. 꿀이 끈적끈적하니까 적당히 손바닥에 펴발라 주시고요. 두 번째, 양손으로 꿀을 비벼서 살짝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손바닥의 체온으로 꿀을 따뜻하게 하면 피부에 더 잘 흡수돼요. 10초 정도만 비벼주시면 충분해요. 세 번째, 이제 얼굴 전체에 꿀을 발라주세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턱까지 골고루 발라주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문지르지 말고 살살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는 거예요. 마치 아기 피부를 만지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특히 주름이 있는 부분은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요. 네 번째, 목 부분도 빼먹으면 안 되죠. 목주름은 나이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목에 꿀을 바를 때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발라주세요. 목을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목 라인도 예뻐져요. 다섯 번째, 두피에도 꿀을 발라주세요. 손에 남은 꿀로 두피를 살살 마사지해 주시면 돼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시는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모근도 건강해져요. 이렇게 해서 얼굴, 목, 두피에 꿀을 다 발랐으면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때 꿀이 피부 속으로 쭉쭉 흡수되는 시간이에요. 5분 동안 가만히 서 있기 지루하시면 양치를 하셔도 되고 몸을 씻으셔도 돼요. 다만 얼굴과 목, 머리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5분이 지나면 이제 평소처럼 샴푸를 하시면 돼요. 샴푸할 때 꿀이 다 씻겨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꿀 때문에 머리카락이 더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샴푸를 할 때도 평소보다 거품이 더 잘 나고 머리카락이 엉키지도 않아요. 대전 중구에 사시는 정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이신 정영자 어르신은 목주름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목주름이 깊어서 목을 감추려고 항상 목이 긴 옷만 입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꿀 루틴을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셨더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 피부가 촉촉해지더니
점점 주름이 옅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2달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원장님,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봐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이제는 목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다니세요. 꿀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는 정말 놀라워요. 우선 피부결이 완전히 달라져요. 거칠고 메마른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로 변하거든요. 또 피부 톤도 맑아져요. 칙칙하고 어두웠던 피부가 환해지면서 생기가 돌아요. 머릿결 변화도 정말 눈에 띄어요. 꿀을 두피에 발라주면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많이 빠지는 게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꿀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개선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주름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특히 이마 주름, 눈가 주름, 팔자 주름이 많이 개선돼요. 물론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 달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변하실 거예요. 정말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이 꿀 루틴의 가장 좋은 점은 정말 간단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머리 감기 전에 5분만 더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5분이 여러분의 외모를 20년 젊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혹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스러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고 환자분들한테 권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시작해보세요. 머리 감기 전 꿀 한 방울,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당당해지실 거예요. 꿀과 더불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또 다른 천연 재료가 있어요.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를 머리에 쓴다고요? 라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식초는 머리 감기 전후에 사용하면 두피와 머릿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가 왜 머리에 좋은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 두피는 약간 산성을 유지해야 건강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 각종 샴푸나 린스를 사용하면서 두피의 산성도가 변해요.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거칠어져요. 이때 식초를 사용하면 두피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또 식초는 두피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샴푸나 린스를 아무리 깨끗하게 헹궈도 미세한 잔여물들이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두피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식초는 이런 노폐물들을 깔끔하게 제거해줘요. 그리고 식초는 머리카락에 윤기를 주는 효과도 뛰어나요. 머리카락 표면에 큐티클이라는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줘서 빛이 잘 반사되거든요. 그래서 식초로 헹군 후에는 머리카락이 반짝반짝 윤이 나요. 제가 진료한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6세이신 이정호 어르신은 두피가 늘 가렵고 하얀 각질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셨어요. 특히 검은 옷을 입으면 어깨에 하얀 각질이 눈에 띄어서 창피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식초 헹굼을 시작하신 뒤로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각질도 훨씬 적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원장님, 이제는 검은 옷도 자신 있게 입을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그럼 식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초 선택부터 중요해요. 되도록이면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세요. 인공적으로 만든 빙초산은 너무 자극적이니까 피하시고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같은 것들이 좋아요.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머리 감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세면대나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으시고 거기에 식초 한 큰술 정도를 넣으세요. 물과 식초의 비율은 대략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진하게 하면 냄새도 강하고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이 식초물을 머리 전체에 골고루 부어주세요.
특히 두피 부분을 중심으로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두피를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2-3분 정도 마사지 하시면서 식초가 두피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찬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찬물로 헹궈야 한다는 거예요. 찬물로 헹구면 머리카락 큐티클이 닫히면서 윤기가 더 좋아져요. 그리고 식초 냄새도 이때 대부분 없어져요. 식초 냄새가 계속 날까봐 걱정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약간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머리가 마르면서 냄새는 거의 없어져요. 오히려 머리를 말린 후에는 머리카락이 더 깔끔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식초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농도를 더 낮게 해서 시작하세요. 물 2컵에 식초 1큰술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농도를 높여가시면 돼요. 그리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만약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맑은 물로 씻어내시고요. 또 상처가 있는 두피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염색이나 파마를 한 직후에도 며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학 처리를 한 직후에 모발과 두피는 예민한 상태거든요. 꾸준히 식초 헹굼을 하시면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우선 두피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은 후에 두피가 더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각질이나 비듬도 현저히 줄어들고요. 머릿결 변화도 놀라우실 거예요.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나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덜 엉켜요. 빗질할 때도 훨씬 부드럽게 빗어져서 머리카락이 덜 끊어지고요. 특히 염색한 머리카락에도 좋아요. 염색 후에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윤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식초 헹굼을 하면 염색한 머리카락도 부드럽고 윤기가 나요. 또 염색이 더 오래 유지되는 효과도 있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식초 헹굼으로 두피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다가도 한번 해보시면 효과에 놀라시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를 볼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식초와 꿀을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머리 감기 전에는 꿀로 마사지하고 머리 감은 후에는 식초로 헹구시면 되거든요. 꿀은 보습과 영양을 주고 식초는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시면 정말 완벽한 헤어 케어가 되실 거예요. 집에 있는 재료로 머릿결과 두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어요. 비싼 헤어 제품 필요 없어요. 주방에 있는 식초 한 병이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천연 재료는 바로 커피예요. 커피를 머리에 쓴다고요? 라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커피는 정말 두피 건강에 좋은 재료입니다. 특히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커피가 왜 두피에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핵심이에요. 카페인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깨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도 바로 이 카페인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카페인을 두피에 발라주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모근에 영양분과 산소가 잘 공급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건강해지고 탈모도 예방할 수 있어요. 또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 항산화 성분이 두피를 젊게 유지시켜주고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커피의 약간 거친 질감이 두피를 자연스럽게 각질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마치 천연 스크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명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1세이신 최명수 어르신은 머리숱이 점점 줄어드는 게 정말 고민이셨어요. 원장님,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마사지를 알려드렸는데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머리카락이 전보다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피가 시원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째 계속하고 계신데 머리숱도 눈에 띄게 늘어나셨어요. 그럼 커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중요한 건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면 두피에 좋지 않거든요. 인스턴트 블랙 커피도 괜찮고 원두를 내린 커피도 좋아요. 다만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미지근하게 식혀서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이래요. 머리 감기 전에 블랙 커피를 두피에 부어주세요. 머리카락 전체보다는 두피 중심으로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손톱으로 긁으면 안 되고 손가락 끝 살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시면 돼요. 마사지할 때는 앞머리 쪽부터 시작해서 옆머리, 뒷머리 순서로 해주세요. 특히 정수리 부분은 탈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시고요. 귀 뒤쪽이나 목덜미 부분도 잊지 마시고 마사지해 주세요. 마사지 시간은 5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면서 커피가 두피에 잘 스며들도록 해주세요. 이때 두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5분 정도 더 그대로 두세요. 이때 커피의 영양분이 두피 속으로 깊숙이 흡수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평소처럼 샴푸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돼요. 커피 냄새나 색깔은 샴푸할 때 다 씻겨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커피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뜨거운 커피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정도나 실온 정도의 온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커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에 조금 발라보고 테스트해 보세요. 또 염색이나 파마를 한 직후에는 며칠 정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학 처리 직후에 모발은 예민한 상태라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처가 있는 두피에도 사용하지 마세요. 커피 마사지의 효과는 정말 다양해요. 우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두피가 건강해져요. 두피를 만져보시면 전보다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모근이 튼튼해져서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또 두피 냄새도 개선돼요. 나이가 들면서 두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커피의 천연향이 이런 냄새를 잡아줘요. 커피 특유의 고소한 향이 두피를 상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각질 제거 효과도 있어요. 커피의 미세한 입자들이 두피의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해줘서 모공이 깨끗해져요. 모공이 깨끗해지면 머리카락이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는 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머리숱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시면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새로운 머리카락도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커피 마사지로 탈모를 개선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원장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머리카락이 덜 빠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성분들한테도 좋아요. 폐경 후에 호르몬 변화로 머리가 얇아지는 분들이 많은데 커피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면 머리카락에 볼륨이 생기고 윤기도 나요. 커피 마사지의 또 다른 장점은 정말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마시다 남은 커피나 저렴한 인스턴트 커피로도 충분하거든요. 비싼 탈모 치료제나 헤어 토닉 살 필요 없이 커피 한 잔 값으로 탈모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천연 재료라서 화학적인 자극이 없고 알레르기만 없으시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머리 감기 전 커피 한 방울로 두피가 정말 달라집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탈모도 예방하고 두피 냄새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효과를 집에 있는 커피 한 잔으로 얻을 수 있다니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죠? 꿀과 식초 그리고 커피까지 세 가지를 모두 활용하시면 정말 완벽한 헤어 케어가 될 거예요. 순서는 이래요. 첫 번째로 꿀을 바르고 마사지, 두 번째로 커피로 두피 마사지, 세 번째로 샴푸, 마지막으로 식초로 헹구기.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머리가 20년은 젊어질 거예요. 오늘 영상 정말 잘 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꿀 한 방울, 식초 한 방울, 커피 한 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20년 젊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제품도 필요 없고 복잡한 과정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드시던 꿀, 요리할 때 쓰던 식초,
마시던 커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재료들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저도 의사 생활 40년을 하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려운 관리법보다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젊음을 지켜줍니다. 정말 그래요.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제 실제 루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꿀을 얼굴과 목에 발라줘요. 그리고 저녁에 머리 감기 전에는 꿀로 마사지하고 커피로 두피 마사지하고 샴푸 후에는 식초로 헹궈줘요. 이 루틴을 벌써 5년째 하고 있는데 덕분에 70대인데도 환자분들한테 원장님은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 기억하시죠? 부산 해운대구의 박순자 어르신은 깊은 이마주름 때문에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시다가 꿀 마사지 2주 만에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대전 중구의 정영자 어르신은 목주름 때문에 고민이시다가 꿀 루틴으로 손주들한테 할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전주 완산구의 이정호 어르신은 두피 가려움과 각질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식초 헹굼으로 두피가 건강해지셨어요. 광주 북구의 최명수 어르신은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다가 커피 마사지로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셨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습관으로 만드셨어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우와, 정말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머리 감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 꿀 한 방울만 발라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달라지실 거고요.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화학적인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재료들이라서 부작용 걱정도 없어요. 다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세요. 하루아침에 20년이 젊어지는 건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젊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피부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혹시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꿀 마사지 한 달 했는데 정말 피부가 좋아졌어요. 라든지 식초 헹굼으로 두피 가려움이 없어졌어요. 같은 후기들 말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노후에도 건강하고 젊은 피부 저와 함께 만들어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대든 80대든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젊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저도 그 증거고 오늘 소개해드린 환자분들도 그 증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층 피부 건강과 관련된 또 다른 좋은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천연팩 만드는 법이라든지 주름을 줄이는 간단한 마사지 방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계속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건강한 노년, 아름다운 노년은 선택이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충분히 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꿀 한 방울, 식초 한 방울, 커피 한 잔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